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가장 흔한 간장약 중 하나인 우루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김재한 약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환자들이 자주 찾는 간장약으로는 우루사와 밀크시슬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루사는 담즙과 관련된 약이고요. 밀크시슬은 간세포에 대한 관점이 더 큰 약입니다. 우선 간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세포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담과 관련된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간 문맥 순환과 관련된 관점이 필요한데요. 밀크시슬은 첫 번째와 관련된 관점이고요. 우루사는 두 번째 담과 관련된 관점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들과 상담 시에는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담과 관련된 문제가 더 큰 사람인지 간 세포 자체에 대한 관점이 더 큰 사람인지 꼭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루사의 효능과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루사를 알려면 먼저 담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담즙은 담즙산,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레시틴, 중탄산이온, 기타 수용성 물질액으로 구성된 알칼리성 액체를 말합니다. 우루사는 우르소 디옥시콜릭 액시드를 불리고요. 약자로 UDCA라고 하는데요. 담즙산을 말하고요. UDCA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고요. 1, 2차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처음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분해가 되면 콜릭 액시드와 CDCA가 되고 이를 1차 담즙산이라 불립니다. 그 소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면 DCA, LCA, UDCA로 대사가 되는데요. 생성된 담즙산 중에서 UDCA가 가장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소수성 성질을 띠게 됩니다. 소수성 담즙산은 간세포를 융해하고 세포 자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즙의 구성 성분 중에서는 수용성을 띠는 UDCA 양을 늘려줘야 하는데요. 우루사는 UDCA 양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담즙 구성 성분 중에서 수용성 담즙산의 비율을 높이고요. 담즙 자체의 양이 늘어나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담즙의 성질을 보면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서 지방을 잘게 잘 분해하고요. 유화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의 작용을 더욱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담즙은 또한 지용성 물질의 용해와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 성분 중에 지용성 물질인 바이타민 A, D, E, K 등과 흡수와도 연관이 많은데요. 실내로 담즙 배설이 잘 되지 않거나 간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응고 인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담즙의 특징 중에 이 몸에서 재흡수돼 순환을 하는데요. 이를 장간 순환이라 부르고요. 배설된 담즙은 회장 말단에서 95%가 재흡수되고 5% 정도가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변의 색이 갈색을 띠는 이유도 담즙 속에 들어있는 빌리루빈이 장내 세균에 의해 유로빌리노겐으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UDCA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즙산 생성이 늘어나게 되면 콜레스테롤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루사는 주로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가요? 당연히 담즙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름진 거나 단백질을 먹고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담즙은 십이지장 유두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때 배출을 조절하는 게 OD 관략근입니다. 보통은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OD 관략근은 수축되고 담즙 배설이 잘 되지 않는데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오면 OD 관략근은 이완돼서 담즙 배설이 잘 됩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에는 단순 담즙약만 늘리는 우루사만 복용하는 것보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OD 관략근을 열어줄 수 있게 도와준 성분들,
예를 들어 강황 등을 같이 복용하면 좋습니다. 우루사가 담즙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쓰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상선 환자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나요? 갑상선과 담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첫째,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 갑상선 호르몬은 HMG 코엔자임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로 인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하게 되죠. 두 번째, 간에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 담즙산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효소인 CYP7A1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담즙산 분비를 담당하는 바일소트 엑스포트 펌프에 영향을 미쳐서 담즙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렇듯이 갑상선 호르몬은 담즙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 갑상선 문제가 있는 환자라면 담즙 배설에 문제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분들은 환자와 상담할 때 이 사람이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면 이와 관련시켜서 영양요법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루사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약이나 건기식들은 어떤 게 있나요? 첫째,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합니다. UDCA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모두 장내 세균이 관여를 하고요. 당연히 장내 세균은 UDCA 생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균의 경우에는 이 생성 과정 중에 타우린과 글리신과의 결합을 방해하는데요. 이 결합을 방해하는 효소를 바일솔트 하이드롤라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담즙산은 unconjugated bile acid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성된 담즙산은 아미노산을 잃고 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으로 배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해진 담즙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소모를 더 증가시키게 되죠. 이렇듯 프리바이오틱스는 담즙 생성에도 관여를 하지만 콜레스테롤 소비를 증가시켜서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황이나 울금, 아티초크 같은 생약에서 추출한 이담제를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위 성분들은 일상 반찬으로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울금과 아티초크는 오디 관략근을 이완시키고 담낭을 수축해서 담즙을 배설하는 기능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간은 담즙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세포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담즙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B, C, 그리고 엽산, 글루타티온, 그리고 글리신, 시에스테인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고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담즙 구성을 보면 담즙산이 아니라 담즙산 외에도 많은 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체액은 바로 수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자주 먹지 않는다거나 탈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체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담즙 배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담즙 배출의 이동 기전을 보면 담즙에 의존하는 담즙산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비의존하는 담즙산 이동이 있는데 비의존성 배출의 경우에는 글루타티온이라든지 나트륨, 중탄산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받고요. 의존성 배출의 경우에도 나트륨 이온과 빌리루빈 같은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 나트륨 이동에는 나트륨 칼륨 ATPase 시스템이라 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사이클릭 AMP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ATP가 부족해지면 담즙 배설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즙 문제를 해결할 때는 충분한 물의 섭취는 필수고요. 중탄산염이라든지 염소이온, 나트륨 이온 등 충분한 무기물 보충을 통해서 전해질 균형을 꼭 맞춰줘야 합니다.
우르사를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낭이 이미 막혀 있거나 담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우르사의 작용으로 담 배설이 촉진되면 담낭에서 나오는 담석이나 찌꺼기에 의해 담낭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우르사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담석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거를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르사를 먹어야 합니다. 담도 폐쇄 상태에서 우르사를 복용하게 되면 OD 관략근이 압력을 못 견뎌 파열될 수 있고요. 급성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르사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우르사와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약물로 에스트로겐을 포함하는 경구용 피임약이 있습니다. 경구용 피임약을 먹게 되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담낭의 움직임이 감소해서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피브레트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콜레스테롤 배출을 증가시켜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브레트 약을 드실 때는 꼭 담낭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으로 당뇨병성 고지질 혈증이 있거나 췌장염, 지방대사 이상이 있거나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도 주의를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그네슘, 수산,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는 제산제를 먹을 때는 UDCA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사님의 관련 상담 사례가 궁금합니다. 저희 환자 중에 40대 중반에 고기와 피자, 기름지고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항상 호소하시는 증상이 좋아하는 피자를 먹고 나면 먹는 건 좋지만 소화불량과 그리고 항상 배가 부글거리고 변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항상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분에게는 제가 기름진 음식을 잘 유화시키고 소화가 되게끔 도와주는 담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티초크와 그 배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성을 한 달 정도 영양제를 1년에 2번 정도 드시는데 이 구성으로 영양제를 먹고 나면은 먹고 싶은 피자를 먹어도 배가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몇 달 정도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종합검진 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는데 이 구성을 먹고 났을 때 검진을 했더니 수치가 매우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 약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르사 성분에 대한 복약 지도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